안녕하세요. 매성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학년 발표에서 선정된 주제를 전교생이 공유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준비한 발표에 집중해주세요. 활동지에 메모하며 들어보세요. 발표 기술이 아닌 주제에 집중하여 평가해보세요. 공감이 가는 문제와 해결해보고 싶은 문제에 투표하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활용팀의 모델을 유혜준, 이희진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SNS 사용의 문제점입니다. 먼저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 확인. 둘째, 문제 분석. 셋째, 문제 해결 방안. 넷째, 시행 계획. 다섯 번째, 마무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로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또한 중독이란 한 대상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SNS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 시간이 지나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알고리즘이라는 SNS 서비스를 통해 원치 않게 유해한 콘텐츠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매우 유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약화될 수 있고 현실 세계에서의 소외감이 증가할 수 있으며 중요한 일이나 학습 시간보다 SNS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효율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건강도 함께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는 우울증과 불안, 집중력 저하가 있고 신체 건강 문제로는 수면장애, 목 통증, 시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저하로 인한 학업 성취도 하락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SNS 중독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도 우리는 SNS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SNS 중독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약 55%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명의로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의 약 77%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SNS 중독은 왜 발생할까요? 대표적인 요인 4가지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과 도파민, 사회적 연결 욕구, 쉬운 접근성, 심리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SNS는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의 형식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여 반복적으로 SNS를 확인하게 만듭니다. 또한 SNS는 사회적 연결을 쉽게 만들어주며 사람들이 이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우울 등의 심리적 상태가 SNS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SNS를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SNS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가입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쉽게 중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모란 SNS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다 보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SNS를 확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SNS에 빠졌을 때 금융조끼가 되줄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해외 링크 또는 스크린타임 같은 어플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SNS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과의 충분한 상의 또는 스스로 SNS 시간을 정한 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필요에 의해 한국정보화진진흥원과 스마트폰 시센터와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문가에 의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기업과 국가가 동참해줘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SNS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담배 꺼기 그려진 그림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시면 담배의 해로운 점을 시각화시켜 표현해 주었는데 이것처럼 SNS를 설치할 때 혹은 SNS를 사용할 때 한 번 정도는 화면에 SNS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문구를 띄워놓으면 SNS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실행할 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가지 활동을 계획했으며 먼저 화면 너머 캠페인은 매성중학교 구문 앞에서 7월 22일부터 7월 23일 외 개학 후 8월 19일부터 8월 22일 총 6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캠페인과 동시에 학교 곳곳에 SNS 중독 예방 포스터도 붙일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SNS의 화면 속이 아닌 화면 너머 실제 삶의 모습으로 행복을 느끼게 하려는 취지이며 학생들에게 SNS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SNS 사용 습관을 장려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은 폰보드 4개와 포스터 종이로 총 2만원 예상됩니다. 그리고 SNS 신표 챌린지는 개학 이후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희망 학생 위주로 스크린타임 또는 디지털 웰빙이라는 휴대전화 사용 기록 어플을 이용하여 각 학급별 일주일간 SNS를 가장 적게 사용한 학생 1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에게 SNS 사용시간 감소를 장려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은 인당 3,000원 이하 간식 세트 24개로 총 72,000원이 예상됩니다. 터치 한 번으로 당신의 하루를 버리시겠습니까? 대신에 저희 재활용조와 함께 건강한 SNS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재활용조의 고지를 유해준 유해주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쌈뽕까리아 짜잘짜잘팀의 발표의 박재희, PPT의 조용진. 발표의 박소윤, 촬영과 제공의 윤시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조사한 매성중의 문제에는 쪽문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 앞 쪽문에 있는 언덕은 경사가 높아 자전거를 탄 학생이 아래 지나가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기 어려워 부딪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희 반 학생도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결방안을 채택한 이후 캠페인 계획서, 쪽문의 상태, 설문조사, 학생의 인터뷰, 이로 인한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인사입니다. 저희 팀이 조사한 해결방안 중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볼록 거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볼록 거울을 설치해 언덕에 가려진 사람을 보이게 해 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쪽문의 크기를 넓히는 것입니다. 쪽문의 크기를 넓혀 사람과 자전거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 저희가 채택한 방법은 쪽문 넓히기입니다. 저희가 쪽문 넓히기를 채택한 이유는 저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쪽문이 좁다는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쪽문 넓히기 캠페인을 실행할 실행 계획서입니다. 저희 모두만 전체가 아침 등교길에 매성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쪽문 넓히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의 기대 효과로는 학생들이 쪽문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고 쪽문에서 다치는 학생들이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간식비 만원,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될 문구류 15,000원, 총 25,000원 정도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저희 학교 쪽문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의 쪽문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를 탄 학생이 있다면 2명도 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무척 비좁습니다. 뿐만 아니라 쪽문 앞 언덕은 경사가 무척 심하고 미끄러워 학생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이 일부 매성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이 38.1%, 부모님 차를 타고 등교하거나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61.9%입니다. 하지만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우리 학교 쪽문이 좁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이 92%로 압도적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쪽문의 문제점에 대해 물었을 때 길이 너무 좁다, 그래서 자주 부딪힌다 라는 의견과 경사가 무척 심해 오르기 힘들고 자주 넘어진다 라는 두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쪽문에 대해 개선할 점을 물었는데요. 길과 문을 크게 넓혀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과 경사를 완만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쪽문을 넓히게 됐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문을 넓히게 된다면 쪽문 앞 언덕에서 미끄러 넘어지는 자전거와 비좁은 문을 지나가는 학생 간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성중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쪽문의 문제점을 발표 주제로 삼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집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무르는 장소로서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발표를 들으신 바와 같이 학교는 마냥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저와 저희 모두만들은 현재 매성중에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과 미래의 매성중학교에 다니게 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성중학교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발표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쌈뽕 까리안, 짜요짜요팀의 발표의 박재희, PPT의 조영진, 발표의 박소윤, 촬영과 대본의 윤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이고추 된장무침의 정찬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인 급식판을 내지 마련, 급식판 칸막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의 목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식판의 정리 문제와 공감 캠페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해결 방안,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저희 팀의 계획까지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이고추 된장무침 팀에서 생각한 내성중학교의 문제는 급식판 반납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점심을 다 드시고 나서 사용한 급식판을 반납할 때 위태롭게 쌓여있거나 정돈되지 않은 채 어지럽혀져 있는 급식판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이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급식판을 놓을 때 불편하며 넘어뜨릴 위험이 있기도 하고 이후 수거 과정이 번거로워지며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공감도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1부터 10까지 중 급식판 정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공감도 6 이상의 답변이 전체 94표 중 74표로 78.7%가 공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급식판을 놓는 곳에 급식판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165명 중 자그마치 152명으로 답변한 학생 중 92.1%가 그렇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주제가 저희만의 생각이 아닌 다른 학생들 또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서 고안한 방법은 급식판 반납대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급식판 칸막이란 급식판 반납통에 급식판 크기에 맞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한 급식판을 더욱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넘어지거나 어지럽혀질 일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효과를 냅니다. 저희가 직접 급식판 반납통의 규격을 측정해본 결과 급식판의 크기와 설치 과정에서 생길 변수를 감안하여 급식판용 4칸과 국그릇은 2개씩 한 칸에 들어가 총 2칸으로
평소 반납형의 상태를 보고 모자르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평면도 있네요. 위 그림에서 흰색 부분은 카마이가 들어설 자리, 회색 부분은 급식판과 그릇의 자리, 연갈색 구역은 여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용도의 칸막이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칸막이는 얇은 아크릴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급식실의 물품들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스테인리스와 다르게 경도가 굉장히 얕아요. 흠집이 쉽게 나고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에 식판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이 위치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고정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저희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 중 하나는 학생들이 편리한 반납이었기 때문에 파이가 무너질 걱정 없이 편하게 두고 가려고 하려면 아크릴 재질보다는 스테인리스감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칸막이는 사이즈가 설계에 딱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금속 가공 주문 제작 업체를 찾아보았는데 그중 저희가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한 곳은 가공월드라고 하는 제조상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금속부터 여러 비금속까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제품을 제작하며 위 사진과 같이 저희가 설계한 칸막이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십자형 격자틀을 만들었던 기록을 찾았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문 제작 과정을 보면 도면 제출 과정이 있고 여타 Q&A 관련 과정이 있는 것으로 봐 저희 팀에서 설계한 모양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최근 견적 문의 현황을 살펴보니 철제 발판부터 파이프, 구동부터 스테인리스관 칼날 모형까지 정말 다양한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답변도 실시간으로 달리는 것으로 봐 현재까지 활발히 판매 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문의해본 결과 인건비와 납품비 등을 계산해봤을 때 100만 원 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저희 팀의 주제가 선정된다면 학교 측에서 더 상세한 견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급식판의 정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 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어도 좋으니 하루빨리 이 문제가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오이고추 된장무침의 정호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위를 피하주의 오소정 유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문제 제기의 이유, 문제의 원인, 공강 캠페인 내용과 결과, 그리고 실행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성중학교 운동장의 문제 상황입니다. 바로 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즐기고 쉴 수 있는 그늘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야외에서 축구나 스포츠 또는 야외 체육활동을 할 때 무더위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성중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을 위한 그늘막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기존 가림막이 너무 좁고 멀고 학생들이 분명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또한 야외 체육활동 중 그늘이 부족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적이 많은데 운동은 적절한 휴식은 학생들에게 에너지 회복, 부상 방지, 근육의 회복과 성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러한 문제점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한 공방 캠페인의 내용 및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운동장 그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했고 학생들의 투표 결과 과반수의 학생들이 그늘막 설치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야구장 물 분사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캠페인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투표에서 선정된 야구장 물 분사기인 풀링포그와 운동장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천막을 고려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쿨링포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쿨링포그는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개 형태로 분산되는 물이나 그런 장치를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경기 관람을 위해 야구장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야구장의 강릉석은 무더위 속에서도 그라운드와 달리 매우 시원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바로 이 쿨링포그의 효과 덕분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다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쿨링포그 시스템이란 액체가 기체를 변하는 과정에서 주변 온도가 3, 4도 정도 내려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쿨링포그는 공기 중 먼지를 잡아준다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기에 우리 매성중학교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쿨링포그의 장점 및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쿨링포그는 내공방 효과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더위 속 대기로 전파된 물 입자가 인체에 닿아 기화하며 냉방 효과 및 미세먼지 제거 기능에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주혁신도시 호수공원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동네에서도 적극 사용 중이라는 특징이 있어 학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용적 효과입니다. 더운 공기와 만난 미세한 물 입자가 빠르게 기화하는 쿨링포그는 주변에 있어도 옷이나 피부가 잘 젖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쿨링포그는 물이 바닥에 닿기 전에 모두 기화하면서 물이 고이지 않아 관리가 편리합니다. 또한 물낭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서 친환경적 시스템 기능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및 가격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제품명은 쿨링포그이고 수량은 10개 이하, 가격은 약 250만원 이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무더위를 식힐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막의 수량은 10개 이하 정도가 적당하고 가격은 약 10,000원 이상에서 15,000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천막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더위를 피하죠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